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갑자기 탄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김치 냄새가 예전과 다르게 역하게 느껴지고 고기 냄새가 비린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바로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코가 나빠졌나?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다르게 맡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후각 왜곡, 파로스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코가 둔해졌다는 이야기로 끝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냄새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 반대로 언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를 맡는 기관은 코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냄새를 코로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냄새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는 코와 후각신경, 그리고 뇌가 함께 참여합니다. 공기 중에 냄새 분자가 코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면 후각신경을 통해 신호가 뇌의 후각망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가 그 신호를 분석해서 커피다, 김치다, 가스 냄새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코에서 결정되는 감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 신경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뇌가 그 신호를 기억과 연결해 해석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에 문제가 생겨도 냄새가 약해지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냄새가 약해진 것과 냄새가 변한 것은 다릅니다. 후각 이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냄새를 예전보다 약하게 느끼는 것을 후각 감퇴, 하이포스미아라고 합니다. 아예 냄새를 느끼지 못하면 후각 소실, 아노스미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로스미아입니다. 파로스미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냄새를 예전과 다르게 왜곡해서 느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커피가 구수하고 고소했는데 갑자기 탄 고무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썩은 냄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냄새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코 안쪽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냄새가 달라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뇌 질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코와 부비동입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상기도 감염, 비염, 부비동 염증, 코막힘, 비강 폴립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후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냄새를 정확하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특히 평소 코막힘이 심하거나 콧물이 자주 나거나 재채기와 알레르기 증상이 반복된다면 코와 부비동 문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 감염이 지나간 뒤 냄새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은 끝났는데 냄새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포함한 일부 바이러스 감염 후에는 후각이 감소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냄새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감기나 코로나19 같은 감염을 앓은 뒤 커피나 고기, 양파 같은 특정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 의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복용 중인 약입니다. 일부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등 여러 약물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는 평생 먹던 약인데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 자체가 오래 복용됐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대사와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약이 추가됐거나 복용량이 변경됐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냄새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목록으로 만들어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후각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입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후각 기능 저하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일부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각 기능은 단순히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냄새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기억하는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후각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인지 기능 저하나 신경퇴행성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냄새가 이상해졌다고 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각 변화에는 훨씬 흔한 원인이 많습니다. 비염이나 부비동 질환, 감염, 약물, 흡연, 두부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각 변화는 치매의 증거가 아니라 몸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냄새 변화가 특히 중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후각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냄새가 아니라 여러 냄새가 계속 이상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가 반복적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을 환취, 판토스미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탄 냄새, 연기 냄새, 이상한 화학 냄새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요즘 코가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넘기지 말고 의료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를 다친 뒤 생긴 후각 변화입니다.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있었거나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이후 냄새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후각신경이나 후각 경로가 손상되면 후각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이후 후각 이상이 지속된다면 그 사실을 진료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익숙한 냄새 몇 가지를 준비해 보십시오. 커피, 식초, 귤이나 레몬, 비누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냄새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평소처럼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냄새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알지만 무슨 냄새인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거나 익숙한 냄새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면 후각 기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가 확인입니다. 정확한 후각 기능은 의료기관에서 후각 검사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변하면 음식 맛까지 달라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런데 실제로 혀의 미각이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풍미를 느낄 때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같은 기본 미각뿐 아니라 음식에서 올라오는 향이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향이 코 뒤쪽을 통해 후각기관으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후각이 떨어지거나 왜곡되면 음식이 밋밋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심하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가 감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후각 변화가 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각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IDCD 미국 국립청각 의사소통장애 연구소 자료에서도 후각 이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둔해지는 것과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라면 노화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화했거나 이상한 냄새가 반복되거나 특정 냄새가 지속적으로 역하게 느껴진다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후각 변화가 있다고 무조건 큰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감기나 코로나 같은 감염이 있었는지, 코막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지, 최근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지, 흡연 여부, 복용 중인 약, 그리고 후각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코와 귀, 목을 진찰하고 후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코가 막혀서 생긴 문제와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는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냄새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노화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나 뇌질환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각 변화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자기 생긴 후각 변화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현상으로 넘겨서도 안 됩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변화가 지속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가 반복적으로 느껴지거나 머리를 다친 뒤 발생했거나 다른 신경학적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커피 한 잔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예전과 똑같은지, 조금 약해졌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냄새처럼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맡는 냄새 하나가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냄새가 있으셨습니까? 커피인지, 김치인지, 고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냄새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비바에이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